매입세 공제신고서는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을 이 면세 제화들을 원재료로 해서 우리가 과세품을 파는 사업자야지만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우리가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는, 우리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는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꼭 수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한테 매입하는 걸 허용해 주는데 그때는 증빙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송금명세서라는 걸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제조업인데 농업인한테 산 거를 입력 안 한 것도 정답으로 처리한다라는 회차가 하나 있어요. 그때 문제 내는 사람이 농업인한테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적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송금명세서 발생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이의제기 신청해서 농업인 매입분 제외한 것도 맞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송금명세서라는 걸 제출하려면 그 농업인의 계좌로 우리 회사 사업자의 통장에서 이체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송금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론상으로도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추후에 그 또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접대비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우리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자,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우리 규모가 큰 순서대로 2의 배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제조업의 경우에 일반 법인은 102분의 2, 그리고 중소기업은 104분의 4, 음식점에서 규모가 큰 우리 법인 음식점은,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 그리고 개인 사업자 음식점은 108분의 8. 자, 이건 우리 실기 목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우리 간이과세자 음식점은 사업 미달되는 사업자들은 109분의 9도 해주는 공제율이 있고, 또 이론상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우리 유형업 주점이라는 표현이 있죠. 유흥주점이라는 건 술집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술집이 아니에요. 그 업종에 따라서 주류 판매량의 비율을 해서 일반 음식점이냐 유흥주점이냐로 바뀌게 돼요.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고깃집인데 이 고깃집의 규모하고 고깃집의 매입액을 봤는데, 이 매입액 대비 주류 판매 매출량이 일정 수준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유흥주점이 되고, 주류 매입량이 작으면 일반 음식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고깃집은 일반적으로 가족들끼리 밥 먹으면서 술을 반주로 먹죠. 그런 데는 일반 음식점일 건데, 이 강남 같은 곳에 있는 고깃집들은 그 반주가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삼겹살을 안주로 먹잖아요. 그럼 주류 판매량이 많겠죠. 그럼 여기 지역에 있는 고깃집은 거의 다 유흥주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고깃집들도 야채 그리고 그 고기들 다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을 원재료로 해서 우리는 가공한 식당은 가공을 해서 하는 거라서 과세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과거에 얘가 104분의 4였는데 이게 올해부터 얘가 102분의 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그냥 104분의 4라고 나오면 틀린 거로도 같이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된 거니까 얘가 102분의 2로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론상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흥주점을 그냥 표준이라고 생각을 잡고 있었었는데 제일 낮게 낮춰버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이 의제 매입세 공제는 무작정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 계산을 하는데,
한도 계산을 할 건데, 이 한도 계산은 확정 신고 때 우리 과세 기간으로 한도 계산을 해요. 과세 기간으로. 자, 어제 제가 마지막에 이거 설명하면서 100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럼 자, 원칙적으로는 과세 기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 기간으로 한도 계산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한도 계산은 과세 기간에 우리 사업자의 매출액을 가지고 우리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지금 현재 40%를 해줄 거예요. 그럼 40%만큼 하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 한도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매출이 1억이라면 제가 음식점을 해요. 법인 음식점인데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매출이 있었으면 이번 과세 기간에,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은 4천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그 넘어가는 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 우리 시험에서 70회차대 초반 이전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한도가 없는데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심하게 했던 거야. 사업자들이,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원재료를 사오는 건데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평균 80 몇 %였어요. 우리도 한 82%씩 찍어줬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식당이 야채하고 고기하고 생선 이런 걸 사오는데 매출액 대비 80%가 야채면 그 강의는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인데 그냥 관습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조사를 해서 한도를 만들었고, 조사했을 때의 그 한도가 평균 35%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음식점은 40%, 그리고 우리 제조업은 30%라고 내렸는데 갑자기 내리니까 저항이 세서 5%씩 올려서 35% 45% 해줬는데, 그 뒤에 대통령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고 하니까 그걸 다시 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경기 힘들다고 높여줬어요, 한도를. 그래서 지금은 40%인데 이건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한도 안에 될 거니까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걸 이렇게 과세기간 매출액으로 하니까 이 과세기간 거니까 예정 때 공제받은 거를 나중에 빼줄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 가지고 보면, 그래서 과세기간 매출액 쓰는 칸이 예정 거가 있고 그리고 확정 거라고 칸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한도가 있으면 이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줄여 쓸게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한도가 생기면 단기 매입액을 이제 우리가 한도를 계산을 하겠죠. 이건 빼기가 아니고 이거 계산을 해서 이거 중에 당연히 낮은 거 쓴다라는 게 한도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 단기 매입액 쓸 때도 예정 거하고 확정 거를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컴퓨터에 얘가 한 칸으로 합쳐져 있어요. K11. 스마트A는 이게 두 개가 칸이 예정 확정 나눠져 있어가지고 실수하시는 분이 없는데, K랩에서는 지금 우리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아래 한도 계산할 때 단기 매입액이 한 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정 때 것도 같이 합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중에 이 작은 값이 나오면 이 값에다가 곱하기 이제 우리 공제율을 하면 과세기간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세기간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이니까 우리는 예정 때 사온 게 있어서 더한 적이 있다면 예정 때 공제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빼기 예정 신고 공제분을 빼면 확정 신고 공제액이 나오는 방식이 우리 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아래 칸에서 쓰는 거예요. 아래 칸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주는 칸이 이 칸 써줄 거고, 그리고 이 칸으로 얘 둘이를 합친 걸 써줄 거고, 그리고 나서 예정 때 공제분을 써주는 게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입력해 주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 때 공제되는 부분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사올 때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공제 받을 때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사올 때 회계 처리하고 공제 받을 때 회계 처리.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매입을 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것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다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입매출 전표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건데 계산서를 받는다면 53번 매입 면세를 선택할 거고, 카드로 산다면 5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할 거고, 현금 영수증이라면 62번 현면 1 선택할 거고, 농어민이라면 60번 명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의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하고 우리 회사가 매입할 때 차변에 원재료다 104만 원, 대변에 현금 104만 원 이렇게 매입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사왔을 때에 이 원재료라고 회계 처리하는 이 계정 과목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취득 시 부대 비용이거나 다른 원재료인지는 우리가 따로 적어놓고 구분하는 건 정말 에너지 낭비겠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사인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매입할 때 차변에 원재료 있을 때에 여기에 적요 6번을 걸어주면 글자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동 반영분이라고 자동 뜰 거예요. 얘가 인식했다라고. 그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자, 우리 회사가 중소제조업이라고 보면 공제율이 104분의 4죠. 그럼 이거 하나만 있다면 매입액이 104만 원이고 이거에 공제율 104분의 4를 하면 4만 원의 이제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거니까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4만 원만큼. 그러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을
4만 원 늘려주게 되는 거고, 그럼 4만 원을 돌려준다는데 이 돌려주는 돈이 원재료 산 돈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4만 원이다 라고 쓰는데, 얘가 매출 원가에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돈을 깎아줘서 빠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는 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 스마트에서는 무조건 쓰는 방식인데, 자, 이걸 우리가 그 지금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4월 때부터 얘를 바로 공제까지 집어넣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자,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53번이나 58번, 62번, 60번 명건 중에 과세 유형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왔을 때에 원재료다라고 써주는데, 이 두 분계를 한 번에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봐야 간단한 건 대변에 현금 104만 원 나가고 원재료만 상계해주면 되겠죠. 원재료 100만 원으로 줄여버리고 부가세 대급금 4만 원 되도록. 그래서 얘 100만 원이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4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으로 104만 원 나갔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K랩에서는 이 분계가 들어올 수 있는, 들어가도록 자동으로 그냥 설정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그 탭이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보면 의제류 매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의제류 매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럼 그 의제료 매입이라는 메인 매출 전표의 탭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 중에 104분의 4라는 걸 써줄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원재료를 104만 원 주고 샀지만 4만 원 돌려줄 거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자, 우리 세무 1급 시험에서 회계 처리 시키는 문제가 종종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서 쓰세요. 여기에 들어가서. 자, 왜냐하면 세무 1급 시험에서 처음 나왔을 때 의제료 매입 탭에 들어갔길래 저도 수업하면서 욕했어요. 왜 욕했냐면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기능이거든. 그러면 그냥 공인력이 있는 시험이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용되는 걸 내야지 이 프로그램에만 있는 걸 내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문제에서는 여기 쓰라는 글자도 안 적혀 있는데 답을 여기 쓴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알았는지 또 냈어요. 그런 순간 우린 약자죠. 여기 써야겠네 라고 하면서 그때도 또 제가 욕했어요. 한도 초과나면 어떻게 할 거냐. 원래 한도 계산해서 되는 만큼만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데 얘는 한도 생각하지도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욕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마치 들은 것처럼 그 다음 회차에 한도 초과 나왔어요. 정말 다행히 욕하면서 설명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잘 풀었어요. 그래서 한도 초과가 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한도 초과가 났어요. 그럼 한도 초과가 나면 우린 공제받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을 높이고 원재료 취득 가격에 차감했는데, 한도 초과 났다는 건 너무 많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잡아놓은 거죠. 그럼 공제 안 되는 이제 초과된 만큼은 다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한도 초과난 금액만큼 줄여주고, 그리고 차변에 얘 원래 원재료 산 거잖아. 그래서 원재료 취득 원가로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뒤집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도 초과가 나오면 다시 부가세 대급금 줄이고 원재료 취득 원가로 포함시켜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회계 처리는 뭐 얘 두 개 서로 뒤집는 거니까
이때는 6번 쓸 필요 없어요. 이때는 6번 쓰는 거 아니고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 확인 생각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 봅시다. 마치 이 스크린 내려오는 소리가 떨어질 것 같은 소리는 아닌데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나죠. 어디가 화면이 찢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옆반은 떨어졌었어요. 우리 옆반 여기 통으로. 혹시 집에서 스크린 사실 분들 있죠? 손으로 당기는 것보다 전동이 고장이 안 나고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손으로 당기는 게 당기면서 옆에 울고 그리고 위에서 떨어져요. 옆방이 당기는 거여 가지고 떨어져서 전동으로 바꿨어요. 쓸데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즘 집에 이런 거 다시는 분들 있죠? 자기 스크린 본다고. 그러면 전동이 훨씬 오래 쓰고 좋아요. 고장 안 나고. 저도 우리 집에 했는데 제 동생이 한번 왔다가 떼가 버렸어요. 어떻게 가져갔는지 몰라. 천장에 빵꾸만 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61페이지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하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이며 중소제조업에 해당한다. 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의제를 매입으로 입력을 하며 해당 조교를 선택하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며 한도액 계산을 위한 과세 표준은 아래의 금액으로 가정하며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문제에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죠. 중소 제조업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공제율은 104분의 4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럼 제조업이니까 농업인 문제가 없죠. 그럼 이제 사업자한테는 무조건 우리는 적격 징빙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 매입분에서 영수증 적혀 있는 게 있네요. 1월 상해께가. 그러면 1월 상해권은 입력을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다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확인하실 게 품명도 확인을 하세요. 분명히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이 아니면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품명도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럼 영양농사는 보리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문제 없는데 1기 과세 기간에 60%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다. 그럼 60%는 안 썼다면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나요? 되죠. 우리는 사용 유무 상관없이 일단 공제해 준다라고 했잖아. 매입세액은 우리가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매입했을 때에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빼거나 고민하라고 일부러 걸어놓은 것 같고 얘는 문제 없고, 6월 13일은 영수증이라서 안 되는 거였고, 농음인 매입분의 정명진, 권윤석은 미리고 송금 자료 있는 거니까 문제 없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한도 계산을 위해서 1기 예정의 매출액과 1기 확정의 매출액이 있는 거고, 그런데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없다라는 것, 예정 신고 때는 이렇게 사온 게 없었나 봐요. 이게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의제료 매입 탭을 클릭하시고 위에 탭 중에 의제료 매입 탭이라고 있죠. 자, 첫 번째 4월 2일 날 우린 전자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자, 여기에서는 품목 수량을 써줘야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정보가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는 꼭 써줄게요. 자, 보리 100개 금액은 340만원, 그리고 1번 의제 매입 공제율은 104분의 4니까 4라고 쓰면 자동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했고, 거래처는 영양농산 전자계산서고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저는 좀 구분 좀 되게 혼합으로 좀 쓸게요. 그럼 원재료 옆에다가 적요 6번을 쓰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전부 다 현금 구입했다고 위에 적혀 있었으니까. 지금 이걸 6번 하면, 자, 적요에서 여러분들 F2번 눌러보시면, 적요 칸에 커서 놓고 F2번 눌러보면 6번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이고 7번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이죠. 그래서 자, 여기 6번이라고 매입할 때는 차변에 있을 때와 대변에 있을 때하고 나오는 적요 내용이 좀 틀려요. 자, 그럼 이제 노무민 매입분이 있죠. 5월 15일 노무민 매입분이니까 60번 명건이고, 밀을 샀고 50개 123만 4천원. 이번에도 1번 의제 매입세액 공제고 104분의 4 정면진. 이번에 분계용을 1번 현금으로 하더라도 여기 원재료 옆에 적요 6번이라고 걸어 두는 거예요. 자, 다음 6월 24일 이번에도 60번 명건 밀이고 30개 98만원 의제 매입세액 104분의 4 권윤석 현금 거래고 적요 6번이다. 자, 지금 제가 현금을 해버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쓸게요. 자, 지금 분계 보시면 우리가 원재료 주고 산 게 98만원 주고 샀죠. 그런데 원재료를 98만원이다라고 안 하고 104분의 4인 37,692원을 뺀 나머지를 원재료라고 처리하고,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되는 건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를 해버리죠. 이게 제가 앞에 판사할 때 오른쪽에 분계를 그냥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제가 말했던 단점이 한도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공제율만큼 우리 부가세 대급금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게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걸 뒤집는 분계를 해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이번 신고 기간은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그럼 우리가 적요 6번 걸고 입력해뒀던 게 전부 다 공제율까지 써뒀기 때문에 104분의 4로 해서 입력이 다 되어 있죠. 자, 그럼 아래쪽에 우리 한도 계산하는 게 있는데
여기 면세 농산물 등 적혀 있는 곳 탭 있죠. 이 왼쪽 탭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도 계산하는 탭이고, 오른쪽에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이라는 있는 탭이 있죠. 이 탭은 12월 달에만 입력을 할 수 있고 커서가 안 들어가는데,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이 1영년으로 한도 계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면세 농산물 등을 보면 과세 기간 하니까 과세 표준이 예정 확정 거 쓰고, 여기에 제가 매입액 예정 거 같이 더해서 써주라고 했던 건데,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가면 과세 표준이 6개월인 1기, 2기로 되어 있고 1영년 매입액 이런 글자 보이시죠? 얘가 1영년으로 한도 계산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두 개의 차이가. 자, 그럼 지금은 뭐 1기 확정이니까 1영년 계산할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면 12월 그 2기 확정 때만 1영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럴 일 없어요. 자, 그럼 1기 예정 때 매출액이 문제 자료 제일 아래에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1억 원이고 1기 확정이 2억 원이고, 그럼 총 3억의 40%인 1억 2천만 원까지 이번 과세 기간에 매입액 한도로 계산되었는데, 단기에 매입한 거 여기가 예정 때 거 확정 때 거 합쳐서 한도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확정 신고 때 산 것만 있죠. 그래서 이번 확정 신고 때 산 거 총액 561만 4천 원만큼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정 때 매입한 게 있었으면 같이 더해서 수정해 줘야 돼요. 그럼 예정 때 매입한 거 있으면 공제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써줄 건데 이번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액이 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공제 받을 거는 21만 5,923원이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그리고 아니오라고 해야 새로 불러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공제되는 거, 여기는 세금 계산서로 공제되는 것들 받은 거 다 쓰는 거고, 세금 계산서인데 공제되는 거는 14번이고, 내역은 오른쪽에 방금 의제 매입액 561만 4천 원에 104분의 4만큼 21만 5,923원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지금 늘려야 되나요? 이미 사오면서 늘려져 있잖아. 우리 이미 사오면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이 금액만큼 다 회계 처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의제료 매입에서 쓰면은 이 늘어난 매입세만큼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어요. 자, 지금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자, 끝이 나고, 자, 우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563페이지로 갈게요. 자, 회사는 1174. 회사는 1174 563페이지 2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에 원재료 매입 관련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분기에 포함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분계도 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까지 시켰어요. 면세 원재료 매입 내역이 11월 21일 김수산한테 수산물을 산 거고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현금 결제야. 자, 기타 고려사항에서 당사는 중소제조기업에 해당하며 104분의 4란 이야기죠. 모든 원재료는 과세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과 관련된 제품 매출은 5억 원이다. 제2기 예정신고 시 제품 매출은 1억 원이며 의제 매입액은 1억 400만 원, 공제받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 400만 원이 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은 반드시 수행하고 모든 원재료는 과세 제품 생산에 투입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간단하겠네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의제료 매입 탭을 클릭하고 지금 이번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 의제료 매입 탭 가야겠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래요? 좀 문제는 안 적혀 있어서 일반 전표에 써서 분계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얘 쓰면 편하니까 얘를 쓰자고 하는 거고 문제답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농어민한테 산 거니까 60번 명건 수산물 뭐 얼마치 샀다는 게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죠? 그럼 그냥 1로 넘기고 5,200만 원. 1번 의제류 선택하고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 김수산이고 전부 다 현금 결제했대요. 그럼 현금으로 해서 저기 6번까지 써주고 자, 이렇게 분계하셨으면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로 가면 이제 김수산 거 들어와 있죠.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아래 기타 고려 사항에서 두 번째 점에 오른쪽 보시면 2기 예정 신고 시 제품 매출은 1억 원이죠. 지금 1억 원이고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은 5억 원이고 자, 그리고 2기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액이 1억 4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 사온 거 5,200만 원 하고 그럼 1억 5,600만 원이 이번 과세 기간에 사온 거가 되겠죠. 1억 400만 원은 문제에서 본 거고 이번 신고 기간에 사온 거는 여기에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이번 신고 기간에 사온 거죠. 그럼 얘 둘이 합친 여기 금액이 1억 5,6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정 거 더해 주시고 그럼 예정 때 공제 받은 게 4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이미 공제 받은 금액에 예정 신고분 400만 원을 써주면 이번 신고 기간에 200만 원이 공제될 거다.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는 끝났어요. 다음 640페이지로 갈게요.
640페이지 1180. 자, 이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그럼 104분의 4고,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 전표 입력은 생략하시오. 단 모든 원재료는 면세 대상이며 모두 가세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자, 그럼 중소 제조기업이니까 우리는 농어민한테 산 것도 되고 농산물이고 증빙 없어도 문제없고, 12월 9일날 대웅상사한테 수산물 샀고 계산서 받았으니까 얘도 공제되겠죠. 자, 제1기 과세기간에 의제 매입과 관련된 제품 매출액은 예정신고 기간에 1억 5천만 원, 확정신고 기간에 1억 원이 발생하였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 매입세액 적용 매입가액은 2,600만 원이며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 100만 원이다. 자, 이건 한도 계산할 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제1기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을 1영년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은 60%이다. 자, 지금 마지막 거 보시면 1기에 면세 농산물이 1년 동안 산 게 0년 동안 계산한 게 60%면 2기는 몇 퍼센트라는 거죠? 40%죠. 그럼 그 두 개가 50%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1영년 계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50% 이상 차이 나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이 25% 이하이거나 한쪽이 75% 이상이야지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이내면 50%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이번 확정 신고 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는 거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첫 번째 홍일인 취득은 2020년 10월 5일 농어민 매입한 거고 농산물이고 수량은 100, 매입 가격은 1,040만 원, 중소 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 다음 대웅상사 2020년 12월 9일 계산서고 수산물 45 2,940만 원에 2번 104분의 4.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개 입력은 끝났고, 자, 아래쪽에서 2기 예정때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확정 매출액이 1억 원이고, 자, 단기 매입액이 있는데 2기 예정때 매입액이 2,600만 원이고 이번에 사온 게 3,980만 원이고, 그럼 합치면 6,580만 원이 되죠. 그래서 6,580만 원이고 예정 신고 때 100만 원 공제 받았다. 자, 다음 이제 얘는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하면 끝나죠. 더 이상 시킨 거 없으니까.
하나만 더 풀고 쉽시다. 얘가 마지막이니까 723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187. 즉 우리 회사 바꿀 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있죠? 74, 80, 87. 이게 기출문제 회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87회차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723페이지 아래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당사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의제 매입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제조 면세 농산물 등 탭을 이용 작성하시오. 엄청 친절한 문제예요. 지금 이 탭이 우리 100년 계산한다고 말했던 그 탭이에요. 여기서 계산하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자, 그 단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분계 포함하고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되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이번에는 매입하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한도 초과액 발생하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써주라는 거네요. 면세 원재료 매입 관련 있는데 우리 회사는 제조업하고 도매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니까 농어민 매입분도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과일한테 과일 사고 카드 결제한 거 문제 없고 김만복한테 농어민한테 직접 구입한 것도 중소기업이니까 문제가 없고, 자, 여기엔 대놓고 이거 썼으니까 그냥 5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가정을 하자란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문제 이렇게 말 안 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 매입 비율이 50% 차이 안 나잖아. 그죠? 자, 그럼 1과세 기간에 뭐 제품 매출 2기의 매출에 대한 거 있고, 그리고 매입액에 대한 정보도 있네요. 자, 모든 원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 없다.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의제료 매입으로 가고, 첫 번째 10월 20일 날 우리는 카드로 면세품 산 거니까 58번 카드 면세고, 자, 품목은 과일을 7,000kg, 금액은 7,050만 원. 이번에도 우리는 제조 중소업이니까 104분의 사고. 거래처는 우리 과일, 카드사는 BC카드. 자, 분계는 2번 외상할게요. 그리고 원재료의 6번. 자, 다음 11월 10일 날 농어민한테 산 거 60번 명건. 우리 또 과일을 샀고 150kg 150만 원. 104분의 4 김만복. 이렇게 써주고, 외상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왜 외상이라 했지? 현금이죠. 현금이다.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 창 닫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와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을 쓰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잘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탭을 클릭하고 자 그리고 얘라고 눌러서 자 왼쪽 거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이거 적용 안 하고 이거 지금 오른쪽 1년경 하려고 온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커서 들어가셨죠? 자 1기에 매출한 게 1억이다라고 적혀 있고 2기에 매출한 게 1억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1년년 매입액에도 두 번째 줄에 우리 면세 원재료 매입액이 4,160만 원, 2기에 7,200만 원. 이번에 산 게 7,200이죠. 그리고 공제율은 104분의 4고 제조만 되기 때문에 여기 두 개만 나와 있는 거예요. 1년년 하는 건. 그리고 1기에 공제받은 게 160만 원이 있고 2기 예정 때는 우리 아래 공제액이 없다라고 적혀 있죠. 문제 제일 아래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를 입력을 하면서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 대급금으로 다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럼 지금 이 두 금액 합이 지금 여기 아래 적혀 있는 276만 9,230원이죠. 이만큼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 버린 거잖아. 이해가셨죠? 근데 지금 아래 한도가 얼마예요? 한도 초과해서 부가세 대급금 처리해 버렸죠. 그래서 자 우리가 계산이 276만 9,230원에서 178만 4,615원 빼며 98만 4,615원만큼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던 걸 취소하고 원재료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사오면서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 처리해 버렸으니까 이 두 금액을 다. 그래서 근데 한도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취소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이번엔 부가세 대급금 취소하기 위해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 금액이고 차변에 원재료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자, 이번 문제였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